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미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미증시는 전일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어제도 미약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1% 미만의 소폭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 이 비차익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였죠? 자, 첫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가 좀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바로 어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죠.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3,30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죠? 자, 두 번째로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체크하고, 자, 환율의 안정화가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아래로 레벨다운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어떤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시장의 어떤 충격이 지금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FOMC에서 한 발언들과 결정들이 그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시황 좀 8월부터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 중으로 뭐 2,5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좀 특징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승이 좀 가팔랐는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네이버가 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까요? 카카오가 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까요?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존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존 주가가 보합권에서 끝난 듯 했죠. 그러나 자, 아마존 주가가 나스닥 증권거래소 여기서는 지금 체크가 안 되네요. 종목 더보기. 여기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마존 예상을 웃돈 실적의 시간의 거래소 주가 12% 상승하였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5% 정도 상승한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것은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쓰는 시간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점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지금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월가 이제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하고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업도 20% 성장을 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여주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도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한화 계열사들
하나 계열사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지금 전일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도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됐죠? 약 20%의 급등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한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3조 2,600억 원에 지금 도달이 되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세가 약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당연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을 뽑아본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뽑을 것 같고요. 하나 계열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있고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자,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볼까요? 하나 시스템은 좀 소폭 상승한 흐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죠.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단기 실적, 정기 실적.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보다는 이제 방산, 인수합병 관련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시스템, 하나 계열사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방산 관련주들도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크래프톤 어떻게 됐죠? 자, 크래프톤은 이제 급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급락 약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크래프톤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 서비스가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플이 인도 정부의 지시로 배틀그라운드 인디아를 앱 장터에서 모두 삭제했다. 배틀그라운드 앱을 차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주가 하락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래프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제가 크래프톤 고평가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자, 크래프톤 제가 고평가라고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50만원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청약 물량 1년 보호예수 해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물량이 약 4%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다. 자, 공모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매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긴급한 상황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향후 실적이 이전만큼 좀 좋을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실적이 3분기보다 지금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라면 실적이 둔화될 경우에는 주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흑자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둔화되면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1600억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 뭐 8천억 정도 만약에 수준이 된다고 하면 8천억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은 게임업종 옹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현대로템 오늘도 좀 오랜만에 상승 그리고 이어지다가 오늘도 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최근에 계약이 있었죠. 폴란드 K2전차 천대 수출 계약 체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주요한 재료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HLB가 오랜만에 올라와 주었고요. 펄어비스도 조금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자, 공매도 금지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지 선언과 어떤 단속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눌렸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성일하이텍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였다가 좀 눌린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지금 1조 원이 넘는 그룹이기 때문에 어제 상장을 하였죠. 하지만 오늘 장 초반 상승을 했다가 모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프리카TV도 플랫폼 업점이죠.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오랜만에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강하게 해준 뒤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HN이 아주 크게 그동안의 횡보를 뚫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이 446억 원의 공급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금 대기오염 방지, 그리고 사후 처리 분야 기업 에코프로 HN이 44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에코프로 HN은 사실상 전 산업의 어떤 성장성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좀 주목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강하게 좀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3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강하게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이죠.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좀 3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쭉 밀렸는데, 오랜만에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친환경 테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다우데이터에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 점이 지금 나왔고, 오늘 다우데이터 볼까요? 다우데이터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데이터는 뭐 크게 뭐 상승은 없는데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인수당하는 피인수 기업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의외로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팅크웨어. 자, 포티투다 인수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래서 자회사 지분 투자 및 협력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포티투다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투다 관련주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인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이들 지분을 사들여 계열사로 편입시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거래 규모는 약 4천억에서 6천억으로 추정된다. 포티투닷은 2019년 네이버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인 송창현 대표가 만든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 자율주행 운송 수단을 개발과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그것은 포티투닷이 자율주행 기술 기업 중 유일했다고 합니다. 자, 한정 운수 면허와 운송 플랫폼 사업자 모두 선정된 것이 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네, 지금 이 재료를 힘입어서 오늘 팅크웨어가 조금 시세를 주었는데, 팅크웨어 한번 보겠습니다. 팅크웨어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장 초반에 좀 시세를 주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율주행 관련 기업, 포티투닷 관련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도, 애플이 좀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였죠. 약 3%가량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좀 좋은 양호한 실적으로 좀 부합을 해주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 재확산에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추세이고, 자,
지금 실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상 좀 올라오는 회복 흐름을 보였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7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면 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리도 상승이 되면서 시장이 눌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은 바로 경기 둔화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보면은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시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월, 9월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0.25%씩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조금 더 이제 뭐 완화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8월부터는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시장이 워낙 계속 약세를 보여서 주춤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 8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